자, 답안의 전개. 자, 어떻게 이 문제의 답안을 전개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답안 작성 과정에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오류도 줄이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다시 만들어서 뭔가 작성하는 그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개 과정을 미리 생각하고 답안 작성하는 것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수와 오류를 줄여서 시간을 절약하고 더 완성도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답안 본격적인 작성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개요가 있겠죠. 뭐 항상 거의 등장하는 것이 개요입니다. 개요는 간단하죠. 어떤 감정이며 기준 시점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이다는 이 감정평가서의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뭐 한 10여 차례만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도 이거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 출제자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 채점자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야 하는 그 본론이죠. 자, 여기서 요구하는 건 경매 감정 평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매 감정 평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제시외 건물을 모두 포함해서 일괄 평가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제시외 건물을 제외하고 경매할 때의 평가에 그때 이제 감안해서 뭐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 %다 이런 자료를 제시한 이유가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원 감정 그 평가 명령 그 현황 조사 보고 내용에도 보면 그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표시한다. 실제로 법원 그 경매 감정 평가서를 보면 이러한 물건들이 정말 많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자, 일단 전체, 기역니은까지 포함한 전체 매각을 한다 하면, 먼저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을 겁니다. 제시된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건물도 가액이 있을 겁니다. 이 모두를 합친 것이 감정평가액이다. 자, 그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제시외 건물을 제외한 경매평가 시, 일단 토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시된 건물이 있죠. 마지막, 이 제시외 건물이 토지의 가액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 건물 가액, 요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제시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건물. 그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토지 가액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 가액하고 다르겠죠? 예, 그것이 반영된, 제시외 건물이 반영된, 아까 표시단 기역의 1%, 그리고 니은은 12%, 이것이 반영된 토지 가액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답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 개요. 평가 대상은 뭡니까? SC, S9, S동 1210번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및 제시외 건물이다. 평가 목적은 지방법원의 경매 감정 평가다.